어느 날 효과적 이타주의를 열렬히 신봉하는 피터라는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행동이 최대한 많은 선을 이루기를 바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피터는 마을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하고 분석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피터는 어느 여름날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선 바자회를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금을 모아 지역에 새로운 도서관을 짓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신들의 돈과 시간을 이 도서관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설득하고 싶었고, 역시나 그의 방식은 효과적 이타주의를 통해서였습니다. 바자회 날 피터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피터는 사람들이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모두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물을 제공하는데 기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병을 치료하는 연구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을 묻고 있습니까? 이 기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말이죠. 피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의 경계 없는 공유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욱 많이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며 결국 자기 또래와 지역사회와 더 넓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사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피터는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아이가 책 한 권을 통해 얼마나 큰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터의 연설에 깊이 감명받았고 그날 모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마침내 세워졌고 피터는 효과적 이타주의가 실현된 순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도 피터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고 변화시키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율성을 바탕으로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타주의입니다. 그렇게 피터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철학을 실천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을 이루는 법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존스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 사유를 공유하기 위해 매일같이 광장에 모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철학이 너무 어렵기만 했고 종종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스는 엘리자베스 앤스코미의 이론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젊은 제빵사 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벤은 작은 빵집을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구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싶다는 커다란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의도, 바로의 도를 가진 행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밀가루 반죽을 하고 오븐을 달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순간과 같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벤은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손님의 생일에 맞춰 준비한 케이크를 바람에 날려 그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 벤은 미래지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빵을 팔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손님에게 더 나은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벤의 빵집은 점차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빵을 사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은 항상 자신의 의도적 행위의 이의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는 빵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본연의 의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은 날에도 항상 한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며 더 나은 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람들은 벤의 이야기를 통해 앤스코미의도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의도로 채워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점점 더 의식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존스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의도는 단순한 생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의 의도를 되새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세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 지혜로운 이야기에 감사를 표했고 온 마을은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나라의 앨리스라는 호기심 많고 명석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며 마을 도서관에서 매일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탐독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할 수 있음을 즐겼으며 마을에서는 이미 지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웬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무지의 수정 거울을 소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거울을 살펴보려고 모여들었고 물론 앨리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자신의 무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앨리스는 그 이야기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녀에게 거울을 건넸고 앨리스는 호기심에 그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앨리스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속의 앨리스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사실들이 하나둘 깨어지고 자신이 놓쳤던 새로운 것들이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앨리스의 머릿속을 뒤흔든 첫 번째 깨달음은 자신이 무지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설명했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상은 그녀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깊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지식이 결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가 그동안 간과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앨리스는 이 경험을 통해 무지의 상태를 단지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런 앨리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무지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궁극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끝없는 여정에 있는 법이지. 그 후 앨리스는 예전과 같은 지식의 대가로 불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녀 스스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앨리스는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수용하고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며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앨리스가 보여준 배움의 자세를 배웠고 무엇이든 완전히 알고 있다고 여기기 보다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무지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발전이 시작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그렇게 그녀의 가장 큰 깨달음을 마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자신과 그들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나라에 늘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윈이었고 그는 잡초가 없고 날씨가 항상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매일 밭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더윈은 이웃 농부들이 그가 실수할 때마다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높은 산에 구름만 끼어도 폭우가 내릴까봐 두려워했고 바람이 부는 날엔 열매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더윈이 특히 싫어했던 건 매년마다 그의 농장 근처로 몰려오는 메뚜기 떼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밭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다가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라고 생각한 그는 마을 가까이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노인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햇살처럼 따스한 웃음을 가진 마을의 스토아 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더윈을 너그럽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곳까지 와준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이 그리 자네를 괴롭히고 있나? 더윈은 그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물의 생장, 날씨, 기웃들의 시선, 그리고 메뚜기떼에 대한 그의 공포까지. 더윈의 말을 들은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건 마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며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네. 성장을 기대할 수 없지. 자네는 무엇을 통제하려 하고 있나? 자네의 열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인가? 더윈은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더인에게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설명해 주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네. 날씨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네가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향하고 씨를 뿌리는 건 자네의 선택이네. 자네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자네의 몫이고. 이 말에 더인은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외부의 것들에 두려워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더인은 조금씩 자신이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인은 매일 아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날씨가 좋지 않아도, 이웃들이 때때로 비꼬더라도,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 작물이 피해를 입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람이 불면 나무 위 가지를 강하게 만들도록 돕고, 메뚜기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뿌리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더인은 놀라운 진전을 이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며 그에게 조언을 구했죠. 더인은 더 이상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평온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더인은 밝고 기운찬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밭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경이로운 것은 그가 결국 찾게 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은 그 자체로 마을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